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개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념 세 번째 시간에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게 될 거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일반적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함수가 갖는 y값 중에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존재하면은 위아래로 뻗어나간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주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차 함수의 경우에는 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왜? 기울기가 있으면은 위아래로 뻗어나간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2차 함수의 경우에는 곡선이었죠. 만약 얘는 첫 번째로 실수 전범이라고 하면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 둘 중에 하나를 갖습니다. 얘는 위로 볼록일 때, 최소값은 아래로 볼록일 때, 이렇게 두 가지 형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두 개를 전부 다 가져야 되는데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둘 다 같습니다. 단 범위값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죠. 일단 뭐 그 부분 정도야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최대 최소를 알아봅시다. 자, 그래프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값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얘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정리를 하면 y는 a의 가로 열고 x 빼기 p의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q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예시 형태로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의 경우는 얘가 요런 형태. 자, 이때 이게 x는 p이고 이때 이게 y는 q입니다. q값. 그럼 얘가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얘는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게 계속해서 뻗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최소값은 x가 p일 때 y는 q값. 이게 최소값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대칭축이죠. 대칭축일 때 최소값을 가졌네요. 얘가 최소값. q가 최소값이란 거죠. 그럼 두 번째를 그려보면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얘는 참고로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때가 x는 p, 이때 y값이 q. 그럼 얘는 최대값은 x는 p일 때 얘도 y는 q입니다. 근데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아래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아지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실수 전범위에서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 하나만 갖는다. 자, 그래프의 형태가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할 때 이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칭축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항상 대칭축에서 갖습니다. 실수 전범위일 때는 이렇게 가져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기본적으로 얘는 몇 가지 이제 차이점이 존재를 하는데, 자, 총, 왜 이동을 안 해? 야, 야. 이동을 좀 합시다. 너도. 일단은 총 4개가 필요한데, 자리가 하나 더. 요 밑에. 간신히 들어왔습니다. 이 옮길 수 있나? 얘는 못 옮기네요. 간신. 그럼 이렇게 3개를 놓고 그릴게요. 자, 첫 번째 식에서는 만약에 이 참수가 요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여기다 2개 위로 볼록 그리고 여기다 아래로 볼록 그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빨간색으로 범위를 표시할 건데,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일 때. 이때 당연히 최소값은 여기 해당할 겁니다. 여기는 똑같이 Q라고 합시다. X가 P일 때. 그럼 이때 최소는 X가 P일 때 Y는 Q. 그럼 최대는 그래프에 주어진 제한된 범위는 빨간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나는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찾는 건데, X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냐 베타를 대입했을 때냐. 베타를 대입했을 때 더 크죠. 이때 최대값은 X가 베타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또 대칭축 X는 P, 이때 Q라고 했을 때 최대는 당연히 X는 P일 때 뭐 Y는 Q. 제한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합시다. 베타. 그럼 또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자,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최소는 X가 베타일 때.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정리할게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칭축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갖고,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갖고, 양 X의, 그러니까 범위의 양 끝값 중 대칭축에서 먼 거, 대칭축에서 먼 값이 다른 하나를 갖게 됩니다. 이게 최소 또는 최대를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대칭축입니다. 이 대칭축으로부터 알파까지의 거리가 뭐냐, 베타까지의 거리가 뭐냐, 이게 훨씬 더 멉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는 베타값일 때, 그 다음에 이 대칭축으로부터 요만큼의 거리와 그 다음에 요만큼의 거리가 있는데, 당연히 베타값까지의 거리가 더 멀죠. 그래서 그때 내가 최대값을 대칭축에서 가졌으니까 이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 다음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가졌으니까 이때 먼 값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주어졌는데 대칭축이 여기란 말이야. 근데 주어진 범위가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예요.
그럼 우리 주어진 범위가 여기란 말이야. 원래대로라면 최소값이 대칭축인데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범위가. 그래서 이때 최대는 x가 베타일 때, 최소는 x가 알파일 때죠. 대칭축은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위로 볼록인데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대가 언제? x가 알파일 때, 최소는 언제? x가 베타일 때.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3번과 4번처럼 3번과 4번처럼 자, 1번과 2번은 범위에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3번과 4번처럼 범위에 제한된 범위에 대칭축이 불포함이 됐을 경우,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범위의 양 끝값이 됩니다. 즉 알파하고 베타가 각각 최대하고 최소값을 하나씩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봐봐, 여기 알파가 최대, 베타가 최소, 이때도 알파가 최소, 베타가 최대, 이런 식으로 범위 제한이 알파부터 베타다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주어진 두 개의 끝값이 각각 최대값, 최소값을 하나씩 갖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엔 알파하고 베타가 있지만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대칭축에서 하나씩 갖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값을 양 끝값 중에 하나가 갖게 된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위가 그렇다면 1번과 2번 같이 또는 3번과 4번 같이 푸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대칭축이 어떻게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빠르게 확인합니까? 자, 대칭축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했을 때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대칭축의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였습니다. 근데 대칭축은 요 두 개의 x값 근의 딱 절반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얘가 대칭축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요걸 구해서 대칭축이 이거니까 범위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1, 2번,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3, 4번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6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